저를 포함한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대부분 현지 사람들과 잘 섞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제 친구들이 미국 관광객들이 하는 이상한, 죄송해요. 재미있는 행동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잠깐만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모든 미국인 여행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의 것들은 단지 순수한 의도로 관찰된 것뿐이고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랍니다. 1번.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습니다. 누가 패션 폴리스 좀 불러주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이런 다양한 스타일 규칙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한 옷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기도 하고요. 네, 끔찍하죠. 생각해보면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발등과 샌들 끈 사이에 추가로 편안한 쿠션을 얻게 되고 발도 많이 더러워지지 않죠. 뭐니 해도 실용적인 게 최고 아니겠어요? 2번.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습니다.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다닌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진짜 그런 거면 좀 무섭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준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거나 낯선 사람과 잠깐 눈을 마주친다면 금방 미소 지어줄 거예요. 그건 우호적이고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만의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만약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일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큰둥한 얼굴을 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말 잘하는 규칙 따위는 무시할 거고요. 3번. 웨이터와 계산원에게 잘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웨이터, 계산원, 접수 담당자 등 누구와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보통 오늘은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풉니다. 그러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더라도요. 아니면 지난밤에 축구 경기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거나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가 되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해외 여행 중에 제가 이처럼 지극히 미국적인 인사를 하면 현지인들은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4번. 레스토랑에서 좌석을 안내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나라에선 레스토랑 호스트라는 개념이 미국만큼 굳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미국 관광객들이 입구 근처에 서서 자리를 안내받기를 기다리면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일단 비어있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 미국인들은 겸연쩍고 현지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죠. 5번. 미터 단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지인들에게 박물관 같은 곳이 현재 위치에서 몇 마일 혹은 몇 피트나 떨어져 있는지 물어본다 해도 저희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미국은 미터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사고는 마일이나 피트로 연결돼 있죠. 날씨가 어떨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씨 23도라고 하면 얼마나 더운지 혹은 추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온라인 단위 환상계가 존재하는 거죠. 6번. 200년이 넘는 유적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의 유적지를 생각하면 저는 보통 자유의 여신상이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같은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이 266년 된 건물은 그리 역사적인 게 아니죠.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유적지와 비교한다면요. 그런 곳들은 아주 오래된 곳이고 미국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정말 놀라워요. 7번. 정말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 유럽 친구 한 명이 말하길 미국 관광객들은 보기 전에도 그들인지 이미 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통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정말로 눈에 띄게 만들어요. 진짜 놀라운 것은 관광객들이 현지 주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점점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크기가 커지면 언어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8번. 웃긴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 다들 여행할 때도 그런 옷들을 입고 돌아다닐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놀랍지 않죠. 만화 캐릭터, 재미있는 문구 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거대한 로고가 그려진 튀는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중 몇몇은 꽤 재미있고 창의적이에요. 유머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9번, 어디를 가든지 달러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통화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일본 계산원에게 어떤 물건이 달러로 얼마인지 물어보면 좀 이상하죠. 제 생각엔 온 세상이 달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미국 관광객들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온라인 통화 변환기는 이런 어색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에요. 10번. 모두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달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감사히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긴 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현지의 말이나 어구를 조금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말에서 미국식 억양을 들을 때 킥킥거리는 것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나 콘니치와 같은 거 말이죠. 11번. 식당에서 수돗물을 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외식을 할 때 수돗물 한 컵만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생수를 선호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휴가 중인 미국인이라면 식당에서 수돗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관광객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12번. 모든 것에 쉽게 흥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감격한다면, 예를 들어 타지마할 같은 거요. 대부분은 우리의 압도적인 감정을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휴가 중에는 우연히 멋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약간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문화에 너무 감동받았을 뿐이랍니다. 13번. 큰 여행 가방에 너무 많은 걸 꽉꽉 채워서 짐을 쌉니다. 주위에서 미국인 여행자들이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이 점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도 돼요. 다들 자신이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고 해외에 있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을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전문가의 팁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없이 공항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짐을 가볍게 챙기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14번. 계절에 상관없이 반바지를 입습니다. 이건 꽤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추위에 면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운 날에 반바지를 입은 미국 사람들은 뇌가 휴가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날씨가 어떻든 해변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면 제 여행짐에 관한 충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 바지를 한 벌도 안 챙겼는지도 모르고요. 아이쿠. 15번. 어디든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데 발이 가능한 한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운동화나 테니스화를 선호하죠. 하지만 어떤 관광객들은 역사박물관이나 몇몇 유명한 궁전에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곳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특유의 캐주얼하고 편한 스타일이랍니다. 16번. 모든 것에 대해 박수를 칩니다. 영화관에서 정말 좋은 영화가 끝나든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 됐든 간에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박수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죠. 제가 앞서 언급한 감정을 누를 수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퍼레이드에서 박수를 치는 관광객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시골뜨기일 거예요. 아니 제 말은 미국인일 거라고요. 아니면 그 쇼가 정말 즐거웠던 사람일 수도 있죠.
17. 나라 이름 대신 어떤 주 또는 도시 출신인지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국주의가 현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시내티나 오하이오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끼리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반응한 거예요. 우린 때때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50개 주와 도시 이름들을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주들마다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건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누가 물으면 금문교 위에 산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금문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놀라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재미있잖아요. 18번. 먹고 마시면서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전망 좋은 카페에서 음식을 즐기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특히 휴가 중일 때는 관광지 투어를 가더라도 이동 중에 먹고 마셔요. 여기 미국에서도 똑같이 하죠. 어떤 거리든 걸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커피나 샌드위치 같은 것을 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종종 제가 어떤 장소에 갈 때 제 점심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혼합 곡물로 혼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석이조네요. 19번. 모두에게 팁을 줍니다. 네, 미국 관광객들은 팁을 주는 것이 전적으로 미국의 문화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웨이터, 택시 운전사, 미용사 등에게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팁을 주죠. 하지만 일본 같은 곳에서 팁을 주는 것은 실례일 수 있어요. 정말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혹시 일본에 가실 분이 계실까 해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20번. 모든 음료에 얼음을 넣고 마십니다. 해외에서 미국 사람들은 콜라나 물을 주문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음료에 얼음이 하나도 없어서요. 냉장 보관도 되지 않은 거라면 최악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음료수를 주문할 때 얼음을 달라고 하면 자신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려주는 거예요. 현지인처럼 보이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든 것 같네요.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하는 이상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